시진핑의 땡땡땡 명령이라. 그냥 다급한 명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 다급한 명령의 핵심은요. 돈 풀어서 재앙을 막아라 하는 임무입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저는 알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중국은요. 지금 현재까지 보자고요. 현재까지. 예, 신규 주택 가격 지수가 1월에 마이너스 0.37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2022년 5월에 마이너스 0.1이 떨어지더니요. 2023년 내내 거의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2023년 5월에 0.1 올랐고요. 6월에 0.00이었지만 6월 이후 7월부터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12월에 마이너스 0.45까지 최악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1월에 마이너스 0.37 조금 좋아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말입니다. 신규 주택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라는 것.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6개월째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2022년 10월에 마이너스 1.6%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국은 부동산 위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위기가 결국은요. 중국의 소비의 위기로 왔고요. 소비의 위기는 그만큼 소매 판매를 덜 한다는 이야기죠. 소비의 위기로 왔고요. 부동산 위기는 금융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신탁 회사에서 정시까지 번졌습니다. 정시까지. 사실은 정시까지 번졌어요. 그런데 중국이 돈 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정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요. 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감이 커져서 무너질 때는요. 솔직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이게 경제는 특히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줄어들고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정시가 무너지는 것은 눈에 그냥 바로 보이거든요. 어느 누구나 또 짐작할 수 있는 지표기도 하고요. 정시가 무너지니까 중국도 시진핑이 나서서 국가 주석이 직접 나서서 야, 정시가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정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물론 뭐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좋아졌지만 이게 과연 좋아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지난 2월 5일에 2702.1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의 위기 때 2020년 3월 20일에 2745.6이에요. 그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위기라고 딱 느껴지잖아요. 위기라고. 중국은 위기다 이렇게 딱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니까 중국은요. 이래서는 진짜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겠다 이러면서 돈 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고를 해가면서 돈을 푼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돈을 푸는 게 적게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 푸는 돈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8천억 위안을 풀었는데 지금은 2조 위안을 풉니다. 우리 돈으로 372조를 푸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마구마구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다가 대재앙이 오겠다. 돈 풀어서라도 이 경제 대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중국이 당연히 했고요. 시진핑이 맨 앞에 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시에만 돈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대출 우대금리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95%까지 낮췄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2024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4.20%였거든요. 이게
0.25%포인트 낮춰서 말입니다. 3.95%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 8월에 4.85%가 지금 거의 1%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3.95%까지 떨어졌으니까 돈 엄청 풀어서 돈 빌려서 집 사라 이거잖아. 돈 빌려서 집 사라. 지금 돈 빌려서 집 안 사면 바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돈 빌려서 집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미 그 전에 또 말입니다. 중국은행의 지급 준비 비율도 낮췄습니다. 지금 10% 역대 최저입니다. 그래서 돈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은 다급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시진핑의 다급한 명령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 굉장히 어렵다. 자, 이제 문제는요. 소비가 회복해 주는 거거든요. 과연 소비가 회복해 줄까요? 부동산이 회복해 줄까요?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요. 여러분 이게 신규 주택 가격 지수 1월이니까 지금 모든 일들은 2월에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2월에는 확실히 오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저는 중국의 지도부에는 있다고 보거든요. 돈을 그 정도 풀었는데 만약에 안 된다? 신규 주택도 올라가고 소매 판매도 지금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중국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요. 그런데 만약에 물론 지금 춘제를 앞두고 춘제를 앞뒤로 실제 미국의 죄송합니다. 중국의 사람들의 이동은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선물 구름이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수가 진작될 수 있고 소비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올라간다 그러면 중국 시장도 여러분 굉장히 패닉이 올 거예요. 저는 돈 풀어 재앙 막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말입니다. 돈 풀어서 그것이 더 재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시진핑이 나서서 돈 풀어서 재앙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시장의 위기는 얼마나 큰지 저는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또 폭삭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 나름대로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씀 또 강조해서 여러분 드립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움직이면 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 저는 너무 다급하게 시장에 폭포수처럼 저렇게 부양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경제가 나쁘다는 걸 자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어 하는 생각에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 2월 달 상황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짚어가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중국도 힘들다. 시진핑까지 나설 정도로 힘들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